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13개월 만에 단독 환담을 가졌습니다. 환담은 11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환담 내용과 풀어야 할 과제를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한국당 인재 영입 대상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대장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에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집에 보관하고 있던 WFM 실물증권에 대해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주식 일부는 정 교수가 차명 소유한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벽 시간에 정국이 교통신호를 어겨 일어난 사고였는데 소속사는 피해자와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건물 옥상에 만든 이른바 루프탑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인 루프탑 카페, 사생활 침해 논란에 추락 위험까지 커서 논란입니다. 난간의 높이가 제 무릎까지도 안 와서 상당히 아찔합니다. 소주병에서 여성 연예인 사진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가 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예인 광고 사진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났을 때 8초 악수가 전부였던 한일 정상. 태국 방콕에서 4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오늘은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아닌 즉석 환담 형태였지만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냉랭해진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13개월 만에 한일 정상 간의 대화, 방콕 현지에서 손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행사 대기 장소에 들어온 아베 일본 총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옆자리로 이끕니다. 두 정상은 소파에 앉아 예정에 없던 환담을 나누는데 대화는 11분간 이어졌습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즉흥 만남 탓에 일본어 통역이 아닌 양국의 영어 통역 담당자들이 소통 창구가 됐습니다. 양 정상의 환담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순이나 그 역순으로 오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청와대는 11분간 환담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수출 규제,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간 갈등 현안 해결에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고위급 협의를 제안한 만큼 한일 간 실무 접촉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태국 방콕에서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이동식 발사가 어렵다. 정의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사흘 전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의 안보 우려가 지나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수장의 발언을 정보수장인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뒤집었습니다. 안보 투톱의 엇박자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 거치를 하고 ICBM을 발사한다. 이것도 결국은 이동식이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로 이동을 시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발사한 적도 있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한 인식에서도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미사일이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 서 원장은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핵탄두 탑재 능력이 향상됐고 휴대용 방사포도 성능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폐쇄돼 더 이상 ICBM을 쏠 수 없다고 한 동창리에 대해선 외형이 복원됐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최근 정경심 교수의 동생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의 주식을 자신이 대신 차명으로 보관해줬다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최주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모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2차 전지업체인 WFM의 실물증권 12만 주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주식을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뒤 동생 집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의 동생 정 씨가 최근 검찰에서 차명 보유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나 정 교수와 자신이 지인의 명의로 WFM 주식 12만 주를 샀다는 겁니다. 주식은 각자 보관하다가 누나의 주식까지 함께 집에 보관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주식을 산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천만 원을 정 교수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국 정경심 부부가 함께 차명 투자한 것인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5년 말 정 교수에게 이체한 수천만 원이 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설립 자금으로 흘러갔는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정 교수는 오늘 건강이 악화됐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조 전 장관 소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특혜 시비로 홍역을 치렀죠. 아직 의혹의 불씨가 꺼지지도 않았는데 서울대가 성적 장학금을 아예 폐지한다고 해 논란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서울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 장학금 제도는 성적 장학금 전면 폐지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학생에 대한 등록금 전액 면제를 뼈대로 합니다. 성적에 따라 등록금의 10%에서 100%까지를 차등 면제해주던 성적 장학금을 없애고 대신 가구 소득 8분의 2 이하 학생 모두에게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개편안을 접한 서울대생들은 노력과 무관한 장학금 지급 기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는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런 제도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한다는 사실에 소득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금 더 장학금을 나눠주는 건 괜찮은데 그 완전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는 건 조금 좀 무리가 아니지 않나. 서울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대생 4명 중 1명이 등록금 전액 면제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외부 장학금 특혜 의혹 규명도 제대로 안 됐는데 장학금 제도에 손대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적 장학금 폐지하는 정당한 이유를 모르는데 왜 외부 장학금과 관련해서 교내 장학금을 이렇게 없애는 건지. 누가 마트에서 뭘 하나를 상품을 훔쳤다고 해서 그 상품을 갑자기 마트에서 없애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대 측은 장학금 개편은 총장 공약사항으로 올해 2월부터 논의했다며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장학금 개편에 대한 학생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번엔 조국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의 유재수 특별감찰 무마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오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전 직장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금융위원회 건물로 들어섭니다. 검찰은 오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전 직장인 금융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유 전 부시장이 국장을 지낸 금융정책국 사무실과 금융위 감사팀, 인사과 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자체 감사 내용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던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낸 경위 등을 파악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기업체 한 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업체는 대보건설 등 5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기업체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이튿날 부시장직을 사퇴한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경미한 품위 위반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어서 사실상 불명예스럽게 내려놓게 돼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금융위로 확대되면서 조국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이 중단된 경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당 쇄신 요구가 터져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쇄신 목소리는 잠잠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안정적인 당 운영을 강조한 이해찬 대표의 전략이 먹힌 걸까요? 강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으로 예정보다 닷새 늦게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해찬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당 쇄신론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가면서 당을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시간 동안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 15명 중 초선 의원은 서너 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고 이철희, 금태섭, 조응천 의원 등 평소 쓴소리를 해온 초선 의원들은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지금 협상하고 있는 지도부에게 또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세워나가는 것. 민주당은 오늘 총선기 획단을 발족하며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지도부 책임론과 쇄신론은 내년 총선 공천 앞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사회정화를 이유로 시민들을 잡아들여 훈련시켰던 삼청교육대 모습입니다. 군사독재 시절의 인권 침해 상징인 이곳의 악몽을 오늘 다시 떠오르게 한 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1호였다가 값진 논란에 휩싸인 그가 혹을 떼려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혹을 붙였다는 평가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갑질이 아닌 임무지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을 따라고 했다, 골프공을 주스라고 했다 하지만 제가 부려먹는 게 아니고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아들이 공관에서 벌인 파티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관에서 아들을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건가요?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질 논란을 처음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군대도 안 다녀온 사람이라며 삼청교육대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 전 대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긴 했지만 공관병 갑질 혐의가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이 직무에 없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을 뿐 지시 내용이 부당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장 영입에 적극적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여론을 살피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국당은 당초 이번 주로 예정했던 안보 분야 영입 인재 발표도 몇 주 뒤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자유한국당 출신의 이자스민 전 의원 입당으로 영입에 기세를 올린 정의당. 오늘은 진보정당 처음으로 군 장성을 영입했습니다. 갑질 장군이 아닌 을을 대변하러 왔다며 한국당 영입 대상이었던 박찬주 전 대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당 영입 작업이 잇따르는 이유가 있다는데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얼싸안고 당 점퍼를 입혀줍니다. 정의당이 오늘 영입한 예비역 해군 제독입니다. 전쟁 위협이 없는 한반도 통합, 남북 공동 번영을 향한 정의당의 여정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반전과 평화를 강조하는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 군장성 출신을 영입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사사건건 각을 세워온 자유한국당 출신 이자스민 전 의원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필리핀 이주 여성으로 19대 새누리당 의원을 지냈습니다. 전에 자유한국당에 계셨을 뿐이지 다문화 사회로서의 어떤 비전을 제대로 실현하는데 앞장설 분이 바로 이자스민 의원이라고 봤고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한 것입니다. 정의당의 영입이 성과를 내는 건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개정안이 통과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다음 주 탈핵 탈원전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독도 해역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닷새째입니다. 수중수색에서 블랙박스가 달린 꼬리 날개 부분이 발견되는 성과는 있었지만 남은 실종자의 소식은 여전히 없습니다. 먼저 수색 상황 배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9 구조본부라는 하얀색 글씨가 선명합니다. 사고 헬기의 꼬리 날개 부분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에도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헬기 동체를 인양할 때 꼬리 날개는 없었지만 수중 수색 끝에 동체가 있던 자리에서 110m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꼬리 날개 부분에는 이번 사고 원인 규명에 열쇠를 쥐고 있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행 정보와 음성 기록 장치가 담겨 있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색 당국은 꼬리 날개를 확보하는 대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종자 수색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수중 수색이 재개됐지만 헬기 동체로 추정되는 부유물 2점만 발견했을 뿐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어제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시신 한 구는 여전히 근처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중 수색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수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젊은 아들을 차가운 바다에서 잃은 부모,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또 누구보다 절박한 실종자 가족들은 언론을 막는 당국을 원망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건강하게 자라 초등학생이 된 아들의 생일. 젊은 아빠는 마냥 기쁘기만 합니다. 아들의 생일 잔치 사흘 뒤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고 이종우 부기장입니다. 부모는 책임감 강하던 큰아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손자 생일에 나눈 SNS 대화가 마지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멋지게 차려줬네. 이 우선 멋지네. 내가 그랬더니 사온 게 많아요. 그래서 미역국하고 잡채를 아들이 다 해요. 내 생일도 항상 아들이 다 해요. 아빠가 왜 안 오냐고 묻는 손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나마 시신이라도 발견된 게 다행일 뿐입니다. 손주 때문에 살아야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거.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5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좀처럼 진전이 없는 수색 상황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왜 꼭 그 배 하나만 의지하고서는 이거를 수사를 하는지를 너무 답답해서 다들 그거에 대해서 울분이 터지는 거죠. 정부를 향한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언론 취재를 맡기만 급급할 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일부 유가족은 이낙연 총리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이런 서름이나 아니면 목소리 같은 게 그런 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왜 그거를 왜 차단하는지. 가족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외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했는데 택시와 부딪히며 택시기사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정국이 사고를 낸 건 지난달 31일 새벽 4시쯤입니다.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가 택시와 부딪힌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국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에 뭐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전국과 피해 택시기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전국의 착오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다며 전국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은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가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전국을 정식 입건하는 대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전국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형사 처벌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자, 이영애와 김태희, 이효리부터 아이린과 수지까지 최고의 스타라는 공통점 말고도 소주 모델 경력이 있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소주 회사들은 당대 최고의 여성 연예인들을 앞세웠는데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의점 냉장고에 소주병이 나란히 진열돼 있습니다. 가수 아이린과 수지의 광고 사진이 부착돼 있는데 모두 술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배우 이영애를 시작으로 국내 주류업계는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광고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진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술은 담배와 마찬가지로 1급 발암물질이지만 암세포 같은 경고 그림을 넣는 담뱃값과 달리 술병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허용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시민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그 아이돌, 여성 아이돌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거든요. 주류 광고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저는 반기지는 않았었거든요. 패키지 자체부터 바뀌기 시작하면 금지하고 있는 거는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담배는 조금 일찍 했는데. 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술을 하는 거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좀 약간 억지 같아요. 사진 없앤다고 음주량이 적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는 연예인 사진 퇴출을 시작으로 음주 폐해를 적극 알리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10년 전에 샀던 맥도날드 햄버거와 감자튀김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썩지 않은 건 정말 방부제 때문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얗게 색이 바랜 햄버거와 감자튀김. 알고 보니 10년 전 만들어진 맥도날드 세트 메뉴가 지금까지 보존돼 있는 겁니다. 2009, just in a paper bag, and I put it on a shelf in my garage. And then I forgot about it. And I open it, and I see the hamburger. And it looks like I bought it 15 minutes ago. 지금까지도 썩지 않고 있는 햄버거가 유명세를 타면서 방부제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Burgers are kind of disgusting. Especially when you see that they don't decompose. That's not natural. It's too many preservatives. 실제로 SNS에는 2006년에 샀던 햄버거가 썩지 않았다든가 10달 전에 샀던 음식이 제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등 맥도날드 제품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부패의 원인인 미생물을 자라게 하는 수분과 영양분 등이 제거되면 썩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이 가장 많은 미국의 언론들은요,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다른 햄버거들도 비슷한 조건에서 오랫동안 보존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맥도날드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아무리 방부제를 많이 쓴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촉촉한 햄버거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러시아의 여객기 내부에서 한 여성이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 이렇게 승객들에게 무차별 막말을 퍼부었는데 알고 보니 러시아의 유명 배우였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조용한 기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여성. 이를 본 다른 승객이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Во время руления самолета на взлет пассажирка с внешними признаками алкогольного опьянения стала нарушать правила поведения на борту. На устное и письменное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экипажа и командира воздушного судна не реагировала. 러시아 배우인 여성은 같이 탑승한 승객들에게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막말을 쏟아낸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비행기 이륙이 2시간가량 늦어지자 M1 승객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활주로에 나타난 주인공이 이륙 중인 비행기에 올라타는 장면.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 대만의 한 공항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비행기 랜딩 기어 부근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은 입국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폭언한 적도 많고 사적인 공간들, 화장실, 변기까지 다 깨끗이 막 부모가 쓰는 자기 속옷 빼고는 빨래 같은 것도 다 했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2년 전 제기됐던 갑질 의혹들 가운데 이 공관병들에게 감싸기 지시를 한 건 맞다고 오늘 인정했는데요. 박 전 대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관병은 공관에 편제표가 있기 때문에 와서 근무를 하는 거고 편제표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공관 감나무에 감을 따는 것도 이 공관병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가 입수한 박 전 대장 재임 당시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공관병은 편제표상에는 없고 이 지휘관의 승인하에만 겸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공관의 시설 관리 업무 자체는 공관병의 임무로 규정돼 있는데요. 만약 박 전 대장 부부가 이 시설 관리 차원에서 감싸기를 시켰다면 정당한 업무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관병에 시켜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대 활동과 무관한 사적 지시는 물론이고 어패류, 나물 채취와 가축 사육, 그리고 영농 활동은 시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공관병들은 당시 박 전 대장 부부가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감을 따도록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감으로 곶감을 만들거나 이 선물용으로도 썼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서 금지 사항인 영농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박 전 대장이 지시했다고 인정한 골프공 줍기 역시 개인의 취미 활동인 만큼 사적 업무 지시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갑질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지난 2017년 8월 국방부는 결국 공관병 122명을 소속 부대로 돌려보내고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을 준비 중인 윤모 씨가 오늘 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고문이 있었다는 윤 씨의 기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는 자필 진술서도 경찰의 고문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글씨 맞는데 그 당시 제가 쓴 거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고 그 당시 경찰이 불러줘서 쓴 거는 그리 생각이 들어야죠. 윤 씨가 쓴 진술서를 보면 범행 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를 적다가 갑자기 자신의 옷차림을 묘사한 것을 비롯해 흐름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2차 진술서에선 속옷을 팬티라고 적었다가 다음날 작성한 3차 진술서에선 이를 수정했고 평소 잘 쓰지 않는 문어체 표현들도 곳곳에 등장합니다. 고문 때문이라는 윤 씨의 30년 전 기억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은 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윤 씨 측은 당시 경찰의 수사 보고가 거짓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윤 씨가 경찰서 숙직실에서 3차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수사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3일 동안 누워 1시간 정도 의자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잠을 잔 게 전부라고 들었습니다. 숙직실을 간 적도 없어요.
윤 씨 측은 검거 과정과 현장 검증 사진을 비롯한 당시 수사 자료를 추가 요구한 뒤 다음 주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도 제주지법에선 전남편 살인사건 고유정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숨진 전남편의 어머니와 동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고유정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려 황급히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고유정은 오늘도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습니다. 재판에선 전 남편의 유가족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죽인 살인마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게 참담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 남편의 동생은 사형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시간대로 추정되는 5월 25일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고유정이 펜션 주인과 나눈 3차례의 통화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 고유정은 펜션에 잘 들어왔다. 잠깐 뭐를 해야 돼서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전화는 고유정의 아들이 대신 받아 엄마가 조금 있다 전화하겠다고 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 아들이 전화를 받은 뒤 2분 가까이 지나 전화를 이어받은 고유정이 아들에게 청소하고 올게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검찰은 이 시간대에 고유정이 전 남편의 시신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조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평생 이 사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보호하고 싶습니다. 재판에선 고유정이 완도행 여객선에서 전 남편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비닐팩을 수차례 버리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선선한 요즘 같은 날씨엔 야외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루프탑 카페 많이 갑니다. 도심 건물 옥상에 많은데 추락 위험도 있고 주택가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습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탁 트인 경관을 보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일명 루프탑 카페와 음식점이 요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루프탑들의 대부분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루프탑 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옥상에 탁 트인 공간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루프탑. 청명한 날씨까지 더해져 이용객들로 붐빕니다. 날씨도 좋은데 바람도 쐬고 분위기도 좋잖아요.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온다고 해서 가요. SNS에서도 루프탑에서 찍은 사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루프탑 영업시설 대부분은 불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명동, 남대문 같은 관광특구가 있는 중구 단 한 곳만이 루프탑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영업시설에 대한 허가 예외 조항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허용이 되는 거고요. 조례에서 제정이 안 되고 하면은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영업 자체가 법망을 벗어나 있다 보니 옥상 안전 설비는 모두 제각각입니다. 일명 인생샷 촬영 장소로 유명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하는 한 카페인데요. 그런데 난간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모습이 언뜻 보기에도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추락 위험이 있으니 올라가지 말라는 안내문이 난간 바로 옆에 있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제지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여기서 찍으실 때 올라가서 찍으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확인은 안 돼서. 또 다른 루프탑 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뻥 뚫린 철제 난간만이 둘러져 있는데요. 사진을 찍기 위해 서슴없이 난간 위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난간 아래 콘크리트 벽은 이미 균열이 시작됐고 자칫 추락 사고도 우려됩니다. 난간이 넓게 설치되어 있던데 거의 안 위험해요?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카페. 아이고. 폭이 좁고 가파른 계단을 간신히 오르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오래된 건물 옥상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이곳은 아예 난간이 없이 벽 위에 한 뼘 정도 너비의 철판을 달아 테이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커피잔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떨어질 뻔했어. 식기가 떨어지면 건물 아래 보행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난간의 높이가 제 무릎까지도 안 와서 상당히 아찔합니다. 지금 간격이 100cm가 넘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 규정에 따르면 옥상 난간 높이는 120cm 이상, 난간 사이사이 간격은 10c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루프탑 영업시설의 난간 높이를 재봤는데요. 99, 30. 취재진이 확인한 곳 중 옥상 난간 기준을 지키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루프탑 영업시설로 생기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루프탑 영업시설 바로 옆에 가정집 창문이 붙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저희가 먼저 있었고 건물을 올라가서 카페가 있는데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블라인드를 좀 치거나 잠을. 건너편에서 집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위치.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지내야 합니다. 다른 루프탑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 밤이 되면 불빛과 소음으로 고통은 배가 됩니다. 노래하고 많이 해. 늘어만 가는 도심 루프탑 영업시설. 이용객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소홀이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철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살 때는 시세보다 싼 가격을 기대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최근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아파트 경매는 감정가보다 수억 원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80.4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경매에서 2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초 감정가보다 3억 원이 높은 가격입니다. 감정가보다 높아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차익을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사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 거니까. 올해 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던 강남 3구 아파트 경매 낙찰가는 7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정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크게 늘어 지난달에는 12명을 넘어서면서 올해 가장 많이 붐볐습니다. 이렇게 강남 아파트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곧 시행을 앞둔 분양가 상한제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워지면 강남 아파트 물량이 줄어든다는 우려에 경매로라도 집을 사자는 사람이 늘었다는 겁니다. 강남 지역에 더 이상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거. 특히 이제 서초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의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경매 낙찰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확정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국민 간식 혹은 친느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는 치킨. 그런데 요즘 치킨을 먹으려면 2만 원 정도는 써야 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닭 1kg의 가격이 올해 처음 5천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치킨집 점주들도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오르면서 치킨 2만 원 시대의 원인이 됐던 생닭 가격. 하지만 그 배경에는 고기용 닭을 낳는 부모닭, 즉 씨닭의 생산량을 조절한 업자들의 담합이 있었습니다. 흔히 닭고기용으로 사육돼 소비자들이 먹는 닭을 육개라고 하는데 종개와 원종개는 부모와 조부모 닭을 뜻합니다. 6년 전 할인을 포함한 종개 판매업자 4곳은 가격을 높이려고 원종개 수입량을 23% 줄이기로 담합했습니다. 특히 업체 2곳은 수입량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함께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담합을 통한 씨닭 가격 인상은 치킨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이중에 담합을 해가지고 그 종개 가격이 지금 한 2년 만에 거의 막 2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그 치킨 업체의 자영업과 소비자 둘 다를 기만하는 그런 나쁜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4개 종개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한일 양국 국민이 함께 기금을 만들자. 도쿄를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한일 갈등의 시발점인 강제징용 보상 문제에 새로운 해결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참의원 의장은 문 의장과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국민, 한국 국민 다 뜻이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그 대신 기부금, 강제로 종료하지 않는. 우리 정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양국 기업들의 기금 마련에 더해 양국민들의 성금까지 모아서 피해자들을 지원할 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주 양국 정치인들의 만남에서도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韓国の司法判断があったとしても、韓国内の内政で解決をすべきものであると考え、 더구나 강제징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민들이 성금을 내자는 안에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 사과가 부족하다며 회담을 거부한 산토 아키코 일본 참의원 의장은 회의장에서 문 의장과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의장도 일정을 대폭 축소해 공식 일정만 소화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영웅 본색과 보디가드, 8, 90년대 히트한 영화가 뮤지컬로 돌아옵니다. 중년 세대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복고 뮤지컬을 이현용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1987년) 국내 개봉한 영화 영웅 본색, 긴 바바리 코트와 이대문 성냥개비까지 청춘과 낭만의 상징이었던 영웅 본색이 동명의 국내 창작 뮤지컬로 재탄생합니다. 유준상과 임태경, 이장우 등이 홍콩 느와르를 재현합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명곡을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뮤지컬 보디가드도 3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동건이 케빈 코스트너가 연기한 프랭크 파머 역을 맡아 처음 뮤지컬에 도전합니다. 어렸을 때 영화로 만났던 보디가드의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는 그 여운, 그리고 그 음악들, 그 캐릭터들, 그게 제 앞에 딱 왔을 때 정말 거부하기가 참 힘들었고요. 고 김현식의 노래로 구성된 뮤지컬 사랑했어요가 한 달 동안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를 아울러 관객 5만 명을 동원하는 등 복고 뮤지컬의 흥행 성적은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탈론이 73세의 람보로 돌아왔고 72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연기한 터미네이터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상황. 대중문학의 복고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 세대를 살았던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뭔가 향수와 추억을 주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라는 거죠. 채널A 뉴스 이현입니다. 동아미디어그룹의 수습공채 최종 합격자 10명이 확정됐습니다. 채널A 기자에는 구자준, 서채리, 이유림, 정유건 씨, 채널A PD에는 김유진, 이다운 씨가 합격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에는 김소민, 김태성, 신지환, 이청아 씨가 합격했습니다.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과 맞붙었던 키움이 장정석 감독과 결별하고 손혁 전 투수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키움은 손 신임 감독과 2년 총액 6억 원에 계약했는데요. 우승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구계에서는 이장석 전 대표와 하송 신임 대표 세력 간의 대결 구도가 감독 교체의 배경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장정석 감독은 2000년대 들어 준우승을 하고도 유니폼을 벗은 4번째 감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가 쾌적하고 또 하늘도 맑겠습니다. 무르익은 가을날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따뜻한 겉옷 잘 챙기시고요. 건조하지 않게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모레는 산지와 중부 내륙에 얼음이 얼 수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는데요.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 후반에는 1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입동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대기질이 탁해지는 일이 없겠고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한국에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미국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가 내일 한국을 찾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우선한 미국의 압박과 한일 정상의 깜짝 환담. 20일 밤 자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치열한 외교전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